지난번에 저점, 뭐 코스닥도 그렇고요. 저점 부근에서 이제 급반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설명을 좀 드리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최근에 좀 조정이 많이 들어왔어요. 마음이 숏이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그 반대로 행해야 된다. 마음이 숏이면 손은 롱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뭐 주도주가 없다 했지만 주도주가 조정을 받은 것이고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왜 오늘 주도주를 오늘 내일 양일간에 걸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지금 시장에 주도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주도주가 잠깐의 조정을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한편으로는 조금 안심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종목들을 또 매수를 해야 되는지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한번 차트를 보면서 그러면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2차 전지주들이 전체적으로 뭐 어제 보니까 2차 전지 ETF, 인버스 ETF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뭐 ETF에서 수익 나면은 개인들이 가져가지만 손실 나면은 어디가 가져갈까요? 얼마나 수익 보려고 2차 전지 ETF 인버스를 사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도 기간 조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보여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뭐 주도주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네. 뭐 우리 증시가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예를 들어서 뭐 과거 에코프로 같은 것도 크게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르고 나서 뭐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데 주봉이나 이런 차트를 보면요. 이 지지선에 놓여 있다. 에코프로도 놓여 있고 특히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저는 이제 50만 원대, 3만 원 최근 오늘 자리를 깨고 내려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자리는 오히려 눈 감고 매수해 보는 자리지 매도해야 될 자리가 아니다 말씀드리면서요. 조만간 또 2차 전지 이슈와 함께 또 인공지능 AI 등등 반도체 등 우리가 좀 투자해야 될 상황들을 좀 짚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기간적인 조정도 끝났고 차트상으로의 자리도 이제는 매수 의견으로 주실 예정인 것 같습니다. 조정이 좀 끝나 보인다라고 의견을 주셔서 이따가 하나씩 풀어가 주신다고 하는데 바로 시작을 좀 해볼까요? 자, 인공지능 AI 등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죠. 조정이 나온 모습인데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도 지지난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조언을 드렸는데요. 좋은 이유 이 주식이 9일째 상승했습니다. 저희 주식이 9일 상승하면은 조심해야 된다. 단기적으로 이제 로봇주들도 많이 올라서 상승이 올해 보니까 600% 상승을 했죠. 뭐 조정기에 있다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런 종목들이 좀 올라갔던 거. 시장을 이기는 테마는 없습니다. 자, 한국은 이제 2차 전지 반도체가 못 오르면요. 증시가 못 오릅니다. 자, 그래서 2차 전지 공매도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포스코 홀딩스도 최근 조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장기적 긍정적 마인드로 단기적 흐름이 뭐 안 좋았죠. 최근 안 좋았고 공매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9월 달에 포스코 홀딩스의 공매도 비중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은 한국 증시의 공매도 잔고 상위 5종목이 바로 뭐 에코프로,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2차 전지에 집중되는 모습이죠. 자, 공매도들은 이제 2차 전지를 안 좋게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공매도가 집중되면서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공매도 잔량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9월에 포스코 홀딩스의 공매도 비중이 가장 높은 상태인데요. 포스코,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엔지엔솔도 공매도 없는 종목들이 없습니다. 이제 공매도가 하도 그 전에는 에코프로 등에 당해서 손실을 봤던 부분인데, 자, 최근에 이제 공매도가 좀 수익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힘을 얻었는지 더욱 강하게 공매도 세력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뭐 불법적인 것들을 많이 저지르고 있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무차입 공매도 등
10개사에서 이제 2억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겨우 2억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전체적으로 뭐 과태료 2억 정도 내고 말지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 이슈로도 좀 뭔가 이슈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요. 제가 오히려 이제 공매도가 많아진다. 공매도의 순기능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매도가 많아지면은 모두가 하락한다고 생각할 때 주식은 오히려 반등이 나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쇼커버가 발생됐을 때 좀 올라가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면서요. 네. 우리 증시에서 이제 보면은 결국은 이제 2차 전지나 반도체 이쪽이 아니면은 크게 올라가는 증시 자체가 오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쪽은 이제 거의 슬슬 저점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2차 전지 리스크와 포스코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잠시 후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공매도에 대한 우려스러운 목소리들이 2차 전지 종목군 안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 5개의 2차 전지 종목들이 대부분인데 이것이 오히려 주가가 크게 하락하지 않도록 버텨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거기에 또 매매 잔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친 세력들은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또 물타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더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이 종목들 중에서 포스코홀딩스를 좀 관심 있게 보셨잖아요. 그래서 왜 지금 저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단기 조정이 끝났다라고 보시는 건지 뭐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주셔도 좋고요. 자세하게 좀 한번 더 이야기를 해 주시죠. 네. 자, 일단은 이제 성장주 투자에 대한 것들을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뭐 그림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1965년도에 나왔던 그림이죠. 이 그림을 보시면은 과거에 어떤 65년도입니다. 1965년도 60년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55년 후의 세상을 얘기한 건데 2000년도에는 이렇게 된다라고 했던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뭐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반도체라든지 그 당시에 반도체, 전기차 또한 뭐 태양광, 로봇 이런 시대가 온다라고 했던 게 50년 전이에요. 자, 25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25년 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IMF가 왔을 때 삼성전자가 5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장주에 대한 정의와 함께 성장주보다 구조적 성장 산업주라는 것들이 있어요. 구조적 성장 산업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바로 삼성전자 같은 거죠. 자, 과거에 이제 64KB램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먼저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3위의 세 번째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구조적 성장 산업의 탄생을 알리는 시초가 된 것이고요. 그 이후에 우여곡절이 많고 힘든 과정이 많았지만 결국은 이제 IMF 시기에 삼성전자도 5만 원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자, 5만 원까지 떨어지니까 그 당시에도 우리 팍스 경제 TV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IMF 시기에 뭐 차트 볼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았고요. 팍스 넷이라는 그런 게시판이 있었죠. 그 종목들을 할 수 있는 게시판에서 무슨 말이 많았냐, 이 종목 똥주다, 뭐 5만 원, 뭐 3만 원 간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지만 결국 우여곡절 끝에 25년 후에 그 5만 원짜리가 이 현실 가치로 한 주당 거의 뭐 400에서 500만 원까지 상승을 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 저도 그 당시에 삼성전자를 투자했는데 그것을 25년을 갖고 있지 못한 것에 크게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샀던 그 삼성전자를 꾸준하게 배당을 받고 25년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더라면 좋겠지만 저도 그 당시 나이가 어렸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던 분이 계셨어요. 애널리스트 중에서도 한 분이 삼성전자는 앞으로 200만 원이 넘어간다. 그때도 5만 원, 6만 원대 그런 얘기를 했던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자세히 좀 주목을 했었는데 에이 설마 무슨 삼성전자가 200만 원이 가겠어. 100만 원이 가겠어.
뭐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믿지 못했죠. 자, 그게 바로 이제 구조적 성장 산업이라는 건데 과거 삼성전자가 그 예시고요. 또한 이제 반도체 산업 그 이후에 큰 물결로 결국은 오고 있는 것이 바로 2차 전지 산업인 것이죠. 자, 2차 전지 산업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와서 뭐 힘들고 뭐 최근 증시가 안 좋죠. 왜? 2차 전지가 오를 때 증시가 좋은 거예요. 2차 전지가 꺾이면은 다른 테마들은 기타 테마들은 그냥 올랐다가 빠지는 불꽃 같은 거에 불과하다. 다른 테마, 뭐 요소수 테마, 무슨 테마를 찾아 가시는 분들은요. 단기 트레이드 속에서 수익을 잘 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조적 성장 산업이 아니다 말씀드리겠고 삼성전자 IMF 때 5만 원. 저도 그때 매수를 하고 그 나머지를 좀 빼서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경매로 뭐 어린 나이였어요. 20대인데 경매로 뭐 부동산이 싼 것 같아서 경매로 집을 장만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많이 크게 올라갔고 하지만 삼성전자를 그냥 뒀더라면은 지금 100억 이상 됐겠죠. 그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크게 제가 후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이번 2차 전지에서 특히 이제 포스코 같은 기업들은 구조적으로 회사가 철강주에서 2차 전지 그리고 리튬 가격이 최근 빠지고 있지만 리튬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구조적 성장주입니다. 자, 과거에 이제 포스코라는 기업이 철강주로만 70만 원을 갔던 쪽이 있었죠. 월봉 차트를 지금 보고 계신데 그 당시 이제 철강주로만 70만 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올해 월봉 차트를 보시더라도 그림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뭐 그냥 월봉 차트도 이제 새로운 성장 시기의 첫 해인 겁니다. 주도주가 한 번 가면은 기본적으로 3년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래 올랐을까? 뭐 여기서 오르고 끝일까? 그게 아니라 저는 올해는 이런 2차 전지 중에서 특히 이제 포스코홀딩스나 뭐 그런 것들이 구조적 성장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첫 해인 것이고요. 저는 뭐 계속적으로 이제 단기적으로도 이제는 좀 저점으로 좀 생각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조적 성장 산업은 미래까지 쭉 봤을 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지금 되거든요. 네. 정확히 이해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과거에 삼성전자 정말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뭐 저도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공부를 꽤 많이 했었는데 정말 우리가 과거에 샀었더라면 우리 부모님이 매수를 했었더라면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큰 부를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어쩔 수 없이 이 시대에 맞는 그 성장 산업이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 부분은 2차 전지 그리고 뭐 로봇주는 잠깐의 조정이지만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특히 유럽에서 뭐 영국이나 프랑스, 뭐 이탈리아, 기타 등등 유럽 국가들이 메모리 반도체를 잘 만드나요? 잘 못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드는 게 없고요. 특히 2차 전지도 생산을 못 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은 결국은 한국에 다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서 이제 중국과의 문제가 좀 있겠죠. 중국에 대한 이제 최근에 뭐 테슬라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LFP 배터리를 좀 사용을 하면서 테슬라가 원가를 많이 낮췄습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테슬라가 LFP 배터리를 썼으니까 앞으로 한국 배터리 시장은 죽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단편적인 시각이죠. 그렇게 뭐 단순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결과적으로 두 시장 모두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 배터리 시장은 이제 커가는 성장 시장이고요. 유럽이 또 왜 못 만들까? 참 저도 신기한 일입니다. 과거에 이제 산업혁명으로서 증기기관차라든지 특히 영국의 같은 경우는요. 거의 뭐 100년 전, 150년 전에 이미 지하철을 만든 국가인데 지금 뭐 뉴스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영국 학생 중이나 뭐 젊은 어린이들이 뭐 굶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말이 있고 실제로도 보면은
고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지하철 요금이요. 얼마 정도 되면은 비싸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지하철 요금이요? 예. 지하철 요금이 한 4,000원 정도 되면 비싸지 않을까요? 예. 근데 지하철 요금이 10,000원이에요. 10,000원. 아, 진짜 비싸네. 그 지하철 한번 왔다 갔다 타면은 20,000원 나오는. 네. 이거 뭐 사람 살기가 좀 힘든 뭐 유럽이 그래서 이제 브렉시트를 한 것에 대해서 브렉시트 왜 했냐라고 했는데 그만큼 뭐 지도자들도 문제가 좀 있었겠죠. 그리고 그런 미래 산업에 투자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환경 오염 문제, 특히 이제 환경 오염 문제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랑 좀 다른 게 사실 이 지중해라는 바다를 같이 다 쓰고 있잖아요. 이게 오염되면은 모든 나라가 힘들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구가 많이 아프잖아요. 지구 온도가 1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의 온도가 지금 최근 역사적으로 올해가 가장 높은 해였습니다. 이 지구 온도 1도가 올라가면요. 대기 중 수증기의 양이 70%가 늘어나요. 폭우가 내리죠. 전 세계가 지금 폭우가 내리고 뭐 쓰나미 오고 엄청난 기후 변화가 오는데 이 결과적으로 이 화석 연료의 사용은 줄여야 되는 것이 인간의 아까도 말씀드렸던 구조적 성장 산업의 필수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그것이고요. 네. 또한 이제 이 포스코 홀딩스 저는 이제 다른 뭐 에코프로 BM이나 뭐 에코프로 이런 쪽보다 저 포스코 홀딩스를 많이 좋아하는데 뭐 최근에 뭐 좀 많이 좀 조정 이후에 상승 이후에 조정이 왔습니다. 뭐 어느 정도 주가가 크게 오르면은요. 조정은 좀 필수적인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조정이 거의 좀 끝나가는 구간에 놓여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까지 마지막에 짚어주셨습니다. 이 유럽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그만큼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좋은 기술력으로 만드는 2차 전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거기에 또 환경 오염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전기차 사용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우리가 이게 왜 구조적 성장 산업인지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포스코홀딩스도 급등했다가 지금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 중에서 오늘은 이제 저점을 기록하고 단기 반등에 나서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명승부사 멘토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런 종목들 전략 챙겨 가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